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8월 19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바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인데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별 무리 없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원석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의 대표 주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원석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 줄로 요약하면 경쟁자에서 동지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고를 향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던 경쟁자였는데 문재인 정부로부터 똑같이 핍박을 받으면서 뭔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이런 동지적 관계로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나 두 사람이 윤석열 사단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019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근에서 보좌하는 참모였죠. 한 사람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대검의 기획조정부장으로서 두 사람 모두 대검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아주 직근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 수사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의 정말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서로 똑같이 좌천당했다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검수안박을 거치고 또 새롭게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이 검수안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자, 이원석 후보자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보시면 1969년생, 올해 53세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1973년생이니까 한 장관보다 4살이 많습니다. 전남 보성 출생이고 서울 중동고를 나와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정치학과를 졸업했네요. 자, 사법시험에는 1995년 제37회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도 똑같이 1995년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전에 워낙 빨리 사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4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은 동기인 셈이죠. 자, 그동안 이 후보자가 수사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이분은 경제 분야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대기업 관련 아주 복잡한 경제 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또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의혹 사건, 정은호 법조비리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 외에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오리온, 뉴코아 이런 대기업 관련 수사를 많이 맡아서 했고, 그래서 경제 분야와 관련한 아주 전문가 특수통으로 불리우는 이런 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과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도 거의 서초동을 벗어나질 않았죠. 거의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잠깐 이런 식으로 거의 아주 핵심 요직에만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기껏 해봐야 수원지검 정도 이런 식으로 거의 서울에서만 거의 머문 이렇게 두 사람이 특수통 검사로서 거의 아주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기인데다가 아주 주요 요직만 두루 거치다 보니까 이 검찰 안에서는 두 사람이 아주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뭔가 최고를 놓고 다투는 이런 관계였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자, 이랬던 두 사람이 2019년 대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죠. 2019년 7월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사람 모두 대검으로 불렀습니다. 핵심 참모진으로 둔 셈인데 한동훈은 반부패 강력부장, 그 다음 이원석 후보자는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두 사람 모두 대검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하면서 두 사람 모두 아주 눈밖에 나게 되죠.
그래서 조국 수사를 계기로 해서 이원석 후보자도 추미애의 1차, 2차 검찰 학살 인사를 통해서 지방으로 떠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에 부산 고검장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 연수원을 떠돌았는데 이분도 수원지검으로 갔다가 나중에 제주도에도 갔다가 여러 지방을 떠도는 이런 신사가 됐지만 아주 절치부심하면서 아주 새롭게 두 사람 모두 화려하게 컴백한 이런 면에서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아주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또 문재인 정부로부터 똑같이 핍박을 당하다가 그 세월을 견뎌내고 화려하게 부활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안에서의 평가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성격이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호수 총장 사퇴 이후에 이 조직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리고 총장 직무 대리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아주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검찰 인사라든가 또 검수완박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아주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조직 장악력 면에서는 가장 뛰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조직 안에서의 신망이 두터운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이 특수통 검사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로 불리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기업 수사를 할 때 좀 무리하게 계열사까지 탈탈 터는 이런 수사가 많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식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아주 문제만 도려내는 뭔가 외과 수술식 수사를 했다. 이런 식의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매일경제신문이 주는 경제검사상을 받은 이런 이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죠. 한동훈 장관도 거의 회계 전문가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금융범죄, 경제범죄, 대기업을 상대로 한 이런 수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한 이력을 걸어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어쨌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만난 두 사람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엘리트고 정말 그 실력 면에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이런 실력자들이죠. 자, 지금 오늘 사설을 보면 검찰총장이 제대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내야 된다. 이걸 우려하는 내용이 많은데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 하면 되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아니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 범죄자를 잡아내는 것 이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니냐. 근데 대체 뭐가 문제냐. 왜 검수완박을 하느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데. 왜 시행령 개정을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범죄자들이 활개치는데 항상 이런 본질적인 대답을 하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검찰은 검찰로서 할 일을. 근데 그게 뭡니까? 범죄자를 찾아내서 엄벌하는 게 검찰 본연의 임무고 법무부 장관은 그걸 아주 잘 지원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것. 자,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던 경쟁자가 검찰의 수장으로 또 법무의 행정의 수장으로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말 헌법 질서를 잘 수호하고 법치가 살아있는 이런 나라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